자, 타원이라고 하는 건 뭐니? 타원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이래요. 타원은 정의가 두 정점으로부터, 밑에 정점이라고 하는 거는 정지된 점을 얘기해요.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이렇게. 요걸 타원이라 그래. 요걸 타원.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이렇게 정의가 돼요. 정의가 돼. 그러면 타원은 어떻게 생긴 거냐? 이렇게 생긴 거야. 두 정점이니까 이걸 초점이라 그래요. 초점. 점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야.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초점을 F라고 표시하기 때문에 F가 F'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어떤 점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두 개의 거리의 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더하는 거야. 단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어떤 값이 있을 거라고. 자, 그 다음 뭐 다른 점, 이쯤 있는 점이라고 치자. 뭐 이쯤 있는 점이라고 그럴까? 자, 이쯤 있는 점이라고 치자. 그러면 얘하고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요렇게 연결한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지? 그러면 요렇게 거리 더한 거랑 요렇게 거리 더한 거가 같은 거야. 그러면 이런 점들은 지금 평면상에 무수히 많이 찍을 수 있지. 뭐 여기도 찍을 수 있고 막 찍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쫙 연결한 게 타원이야, 타원. 그래서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기냐면 원이 짜부라진 형태로 생겨. 무슨 말이냐면 원은 동그랗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럭비공 모양으로 생겼다 생각하면 돼. 계란 모양이라고. 계란은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얘를 연결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원이 짜부라진 형태로 이렇게 생기는 걸 우리가 타원이라 그래. 그래서 요걸 타원은 정의가 중요해. 나중에는 이제 이 정의 성질 가지고 문제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타원의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타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타원을 만들어 놓으면 몇 가지 여러분들은 타원이라고 하는 거에서 몇 가지 용어들을 정의를 좀 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 용어가 이래. 자, 초점하고 초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초점과 초점을 쭈르르르르 연결을 해요. 초점과 초점을 또르르르 연결하면 요렇게 초점과 초점을 연결한 요 선 있잖아. 얘를 보고 우리가 장축이라고 부릅니다. 장축. 축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요 선, 노란색 선, 요 장축, 얘를 기준으로 위아래가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가 대칭으로 생겼기 때문에 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장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요 타원에서 우리가 선을 막 임의로 긋는단 말이야. 그었을 때 제일 긴 길이가 돼. 제일 긴 길이가 되기 때문에 장축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이 초점과 초점 있지? 이 초점과 초점의 딱 가운데를 잡아요. 딱 가운데를 잡고 초점과 초점의 딱 가운데를 우리가 중심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중심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심에서 수직으로 장축의 수직으로 쭉 선을 그어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좌우가 같은 거거든. 똑같은 모양으로 생겨요. 그래서 이것도 축이라고 부를 거거든. 그런데 얘는 선을 어떻게 긋더라도 여기가 제일 길어서 장축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지? 근데 얘는 선을 어떻게 긋더라도 얘 길이가 제일 짧아. 얘를 단축이라고 불러요. 단축. 그래서 얘를 단축이다. 자, 요렇게 부르게 되는. 그래서 장축과 단축. 자, 요렇게 부르는. 그때 연결한다는 의미가 중심을 통과하면서 연결. 중심을 통과하면서 연결했을 때 단축은 요 노란 게 제일 길어. 그리고 중심을 통과하는 선 중에서 단축이 제일 짧거든. 그래서 얘를 단축이라 그런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타원이라고 하는 거 정리를 하고 있으면 돼요. 자, 요거죠, 요거. 자, 이렇게 하면 축하고 만나는 점들이 생겨요. 축하고 만나는 점이 1개, 2개, 3개, 4개가 생겨요. 그럼 타원하고 만나는 요 4개의 점을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꼭지점. 꼭지점.
그럼 꼭지점이 타원의 경우는 4개가 생기는 거다. 그지? 그래서 4개의 꼭지점이 생기는.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야. 이 타원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2차 곡선인데 타원 하게 되면 타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2차 곡선 중에 타원의 방정식에 대한 요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자, 타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방정식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좌표축에 뭐 타원은 그냥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이 집합이니까 두 정점은 일단 임의로 우리가 아무 때나 찍을 수 있어. 평면상에는 평면상에는 아무 때나 찍을 수 있는데 얘를 아무 때나 찍어버리면 이걸 우리가 방정식화를 시키기가 힘들단 말이야. 자, 그래서 타원은 우리가 어떻게 찍을 거냐면 초점을 원점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끔 양쪽으로 같게끔 찍을 거예요. 얘를 F' 하고 얘가 마이너스 C, 제로에 있게끔 얘를 F라 그러고 얘가 C, 제로에 있게끔 이렇게 찍어줄 거야. 자, 그러면 어쨌든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거리의 합이 2A가 되게끔 자, 거리의 합이 2A가 되게끔 이렇게 타원을 만들어 봅니다. 거리의 합이 2A가 되게끔 타원을 만들어서 타원은 원의 짜고라진 형태로 생기니까 이따구 모양으로 생겼다고 쳐. 이따구 모양으로 생겼다고 쳐. 이러면 X축이 지금 장축이 되는 거고요. 얘가 장축이 되는 거고 그 다음 Y축이 단축이 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단축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는 거리의 합이 2A라 그랬는데 얘는 어디를 가더라도 다시 말하면 어떤 점을 찍더라도 요 거리하고 요 거리를 더하면 2A가 되는 이런 상황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거리의 합이 2A가 되게끔 찍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점의 경우에 어떠냐면 자, 이게 대칭이라고 그랬다. 여기서 얘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는 거고 얘를 기준으로 위아래 대칭이 돼요. 그러면 자, 얘에서 보면 자, 거리의 합이 말이야 2A라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더하면 2A지. 그치? 그럼 요 거리랑 얘 거리는 대칭으로 같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더한 거랑 여기서 여기까지 더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거하고 똑같으지. 맞냐? 자, 그래서 거리의 합이 2A라고 두면 요 점이 마이너스 C인 점이 되고 마이너스 A인 점이 되고 요 점이 A인 점이 돼요. 그래서 꼭지점 두 개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이쪽 꼭지점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 꼭지점은 여기를 우리가 B라고 두고 얘를 마이너스 B라고 둡시다. 마이너스 B라고 둡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일단 타원을 만들 건데 자,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 거는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우리가 임의로 XY, Xy'Y라고 또 만드는 식만 얘기해 줄 거야. 만드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혹시 이제 서술형이나 이런데 뭐 유도하세요 뭐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거야.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얘에서까지 거리 합이 2A가 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거리 공식을 그대로 써요. 그러면 루트에 만드는 방식이야. 루트에 x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루트에 x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2A가 된다. 한 걸 넘겨서 제곱하고 막 정리를 하는 거야. 정리해서 얘를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을 딱 만들어 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A의 제곱에 X의 제곱 더하기 P의 제곱에 Y의 제곱 이꼴 1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하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때 보면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이 지금 장축의 양쪽 끝점이 되는 거지, 그지?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요 단축의 양쪽 끝점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얘를 정리를 하는데 뭐까지 사용을 한 거냐면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요렇게 그거 보면 요 길이는 자, 요렇게 두 개 더한 게 2A거든. 그럼 요 길이가 A가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요 길이가 B고 여기가 C니까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이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A까지 다 하고 정리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타원이다 하고 이걸 타원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실제 문제를 보면 이렇게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가라기 때문에 두 개의 초점을 F4,0하고 마이너스 4,0로 준 거예요. 대충 만들어 보자. 4,0하고 마이너스 4,0로 만들면 축에서 생각을 하면 초점이 마4하고 4에 있는 거야. 타원이 이렇게 짜부라진 형태로 생길 거란 말이야. 짜부라진 형태로 생길 거고 지금 거리의 합이 A다, 10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거리의 합이 뭐에 해당할 거냐면 2A에 해당할 거예요. A가 5니까 이쪽 지점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여기가 5가 되는 이런 상태예요. 자, 여러분들은 뭐 할 거냐면 이걸 가지고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 겁니다. 자,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려면 타원의 방정식에 지금 이거 기본형을 보면 X제곱 앞에는 A제곱이 들어가 있지만 밑에는 Y제곱 밑에는 B제곱이 들어가 있잖아. 다시 말하면 요 지점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점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A의 제곱 이꼴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A의 제곱 이꼴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을 사용할 거예요. 이때 A는 5가 된 거고 C는 초점이야. 꼭지점에서 초점까지 거리가 되는 거니까 얘가 4가 돼 있는 상태니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면 B제곱이 9가 되는구나 하고 우리는 그치? 그치? 9가 되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의 제곱이 5의 제곱이니까 25 X의 제곱에 더하기 B의 제곱이 9니까 9분의 Y의 제곱 이꼴 1이라고 하는 타원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타원의 방정식. 타원이라고 하는 게 뭐다라고 하는 것만 잘 체크를 해주면 된다고 봐요. 됐지?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A가 장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이 상황은 A가 B보다 큰 상황이에요. A가 B보다 큰 상황인데 A가 B보다 큰 상황에는 우리는 어떤 관계식을 가지게 될 거냐면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갖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타원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는 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런데 자, 타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원래는 원이 이렇게 원이 있던 게 뭐 이쪽으로 짜부러지고 짜부러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원이 짜부러질 때 꼭 저렇게만 짜부러질 거냐? 그래서 요게 우리가 타원의 첫 번째 폼. 자, 첫 번째 폼은 초점이 X로 벌어지는 거예요. X로 벌어져. Y는 0인데 X로 4만큼, 4만큼 양쪽으로 벌어진. 그래서 초점이 X축을 주축으로 해서 만들어진 요 놈이 우리가 일단 기본 타원인데 이 초점이 Y로 벌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초점이라고 하는 게 0,2하고 0,-2예요. 이러면 초점 자체가 Y로 벌어진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자, 초점이 Y로 벌어지면 어떤 식이냐? 이것도 일반적으로 A, B, C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초점이 Y로 벌어지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좌표축이 있고 자, 그 다음 자, 초점이 이렇게 C와 마이너스 C 있다고요? C 0,C겠지, 그지? 0,C랑 초점이 또 다른 초점 하나가 0,-C에 있는 이런 상태. 이때 O는 어떻게 짜부러지냐면 좌우로 짜부러진다고 보면 돼. 위쪽으로 긴 모양으로 생기게 된다고. 근데 위로 길게 생기는 요런 타원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 요건데 이때 장축과 단축이 달라져. 왜냐면 장축은 Y축이 장축이다. 아까는 장축이 긴 축이 X축이었거든. 얘가 장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자 얘가 단축이 되는 거야. 이게 자 X축이 단축이 되는 이런 형태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X축 방향이 짧고 Y축 방향이 길어지는 이런 형태가 돼. 자, 그러면 뭐가 달라지니? 그럼 이게 달라져요. 지금 우리는 보통 타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리의 합이 일정한 해서 이렇게 하면 이 거리의 합이 어느 점이든 다 일정하게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 그럼 이 거리의 합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X축으로 끊어지는 거는 우리는 A로 끊어졌다고 하고요. Y축으로 떨어지는 걸 B로 끊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는 장축이 X축 방향일 때는 거리의 합이 2A였잖아. 근데 이때는 한번 봐라. 만약에 점이 여기 있다고 쳐봐봐. 그러면 초점까지 거리는 요 거리랑
요 거리를 더하는 거잖아. 근데 어차피 축이란 좌우 대칭이라 그랬으니까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아지지. 결국은 거리의 합이 뭐죠? 거리의 합이 뭐가 된다? 아까 X축의 당축을 갖고 있을 때는 거리의 합이 2A가 됐는데 얘는 거리의 합이 2B가 돼요. 아, 그러면 X축으로 길어지는 X축이 긴 타원의 경우에는 거리합은 X축을 끊어주고 있는 2A가 되는 거고 Y축으로 긴 타원은 얘는 Y축을 끊어주고 있는 2B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보면 돼. 거리합 자체가. 그럼 이거 타원의 방정식은 뭐냐? 똑같아. 타원의 방정식은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X축으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유도를 하면 타원 방정식은 그냥 A의 제곱에 X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Y의 제곱 B의 제곱에 Y의 제곱 이꼴 1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와요. 그러면 X축하고 똑같은 거잖아. 뭐가 달라지냐면 아까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때는 요거 예. 얘의 경우에는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을 뭘 썼냐면 똑같이 A의 제곱 분의 X의 제곱 더하기 P의 제곱 분의 Y의 제곱 이꼴 1을 썼는데 이때 우리는 어떤 관계식을 이용해서 A, B, C를 왔다 갔다 했었냐면 A의 제곱이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라고 하는 걸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원래 지금 보이는 거는 사실은 A하고 F만 보이는 거니까. 근데 얘의 경우는 뭐가 다르니? 그러면 얘의 경우는 A가 B보다 작은 상태야. B 쪽이 긴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식 자체가 B의 제곱이 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식 자체가 다르지, 관계식이 다른 거야. A, B, C를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관계식 자체가 달라지는. 근데 실제 모양 자체는 완전히 같아요. 대신에 얘가 작고 얘가 클 거냐, 이게 작고 얘가 클 거냐, 요거 차이만 나는 거야. 자, 이거 보자. 자, 우리는 초점이 0,2하고 0,-2로 돼 있어요. 살짝 찍으면서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자고. 자, 얘가 초점이 2인점과 -2인점에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거리의 합이 6이다라고 주고 있단 말이야. 자, 거리의 합이 6이다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먼저 보냐면 초점이 X축으로 벌어졌냐 Y축으로 벌어졌냐를 제일 먼저 봐요. 초점이 X축으로 벌어져 있으면 뭐 똑같게 A의 제곱에 X제곱 더하기 B의 제곱 B의 제곱 Y제곱 1을 쓸 건데 X축으로 벌어져 있으면 A가 길고 A제곱 이꼴 B제곱 더하기 C제곱 요걸 사용할 거고 Y축으로 벌어지면 Y가 길고 Y축인 P가 길고 B가 더 크고 얘는 P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지금 여기서 보면 6이다. 거의 합이 6이다 하면 Y축으로 벌어졌으면 이게 2B라는 얘기야. 결국은 B가 3이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Y축 방향으로 긴 타원이 나올 건데 이때 요 지점이 3이 되고 요 지점이 -3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 같아. 자, 이렇게 되고 우리는 요거 그대로 사용할 거니까 방정식을 만들려면 뭐도 알아야 된다. 이쪽 A와 이쪽 A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알 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게 뭐다? B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C제곱을 사용할 거다. 이때 B는 3인 건 알고 있고 C라고 하는 거가 2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면 그대로 집어넣으면 A의 제곱, A의 제곱이 5가 되지 5. 그지? 그러면 결국은 방정식이 뭐가 된다? 5분의 X의 제곱 더하기 9분의 Y의 제곱 이꼴 1이라고 하는 놈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타원의 방정식이야. 타원의 방정식이야. 자, 타원의 방정식이다. 자, 타원의 방정식은 X축을 주축으로 하고 있냐, 장축으로 하고 있냐, Y축으로 단축으로 하고 있냐에 관계없이 방정식 자체는 A의 제곱에 X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Y의 제곱 이렇게 이꼴 1로 줍니다. 우리는 편의상 A라고 하는 놈을 X축 반지름이라 부를 거야. B라고 하는 놈을 Y축 반지름이라 부를 거야. Y축 반지름. 왜? 원을 짜부러뜨렸기 때문에 원은 아니지만
중심을 기준으로 X축으로 긴 반지름, Y축으로 짧은 반지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니면 Y축으로 긴 반지름, 짧은 반지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이게 누가 크냐에 따라 두 가지가 나뉘는 거야. A가 B보다 크다. 인 경우와 B가 A보다 크다. 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A가 B보다 크다. B가 A보다 크다. 라고 하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니? 하는 게 세 가지가 달라져. 첫 번째, A가 크다. 라고 하면 A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장축? 자, 장축에 초점이 있어요. 초점은 장축상에 있는 거야. 그럼 초점이 어디에 있다? 얘가 X축 방향에 X축에 있다. 두 번째 달라지는 게 그러면 거리합이에요. A가 크다면 거리합이 뭐가 된다? 거리합이 2A가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관계식이야. A, B, C의 관계식에 A의 제곱이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라고 결정이 된다. 만약에 P가 크다면 뭐가 달라진다? 첫 번째, 장축. 자, 장축에 초점이 있습니다. 초점은 항상 장축에 있어요. 얘가 Y축이 된다. 두 번째, 거리의 합이 우리가 2B가 된다. 세 번째, B의 제곱이 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라고 하는 걸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달라진 거 정리를 하고 있으면 돼. 자, 실제 문제를 보면 그냥 장축이 얼마야, 거리합이 얼마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응용돼서 나올 거란 말이야. 지금 약간의 응용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자고. 보통 일반적으로 초점을 주고 장축의 길이를 줘서 혹은 거리합을 줘서 타원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이걸 약간 틀은 거라고 보면 돼. 자, 두 개의 점 0, 루트 2, 0,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는 두 점이 있어요. 이 점에서 거리의 합이 얼마다가 아니라 일정하다고만 딱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 자, 거리합이 일정한데 얘가 누굴 통과할 거냐면 루트 3,2를 통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P가 나타나는 도형의 방정식은 뭐냐? 자, 요렇게 물어보고 있는 경우야. 이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풀어줄 거냐? 요거의 문제인데. 자,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뭘 알 수 있냐면 얘에서 요거에서 지금 0, 루트 2, 0, 마이너스 루트 2 요거 보고 이게 얘로부터의 거리가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다? 초점이 요렇게 알 수 있다. 초점이 일단은 Y축으로 벌어져 있다. 그지? 초점이 0, 루트 2하고 0, 마이너스 루트 2로 돼 있잖아. 그럼 Y축으로 벌어져 있으니 이걸 보고 거리합은 물론 거리합을 구해라를 할 때 쓸 거지만 얘가 2B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다. 그지? 2B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얘가 Y축으로 긴 타원의 형태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Y축으로 벌어져 있으면 우리는 사용하는 관계식이 뭐다? B의 제곱 이꼴 A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거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줄 거냐? 이렇게 풀어보면 돼. 자, 어차피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A의 제곱, 항상 A의 제곱에 X의 제곱 더하기 P의 제곱, P의 제곱에 Y의 제곱 있고 1이다 라고 하는 타원의 방정식을 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이것만 알면 턱 집어넣어서 타원의 방정식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식이 뭐냐면 얘를 가지고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가 A의 제곱에 자 C가 지금 루트 2인 거예요. 그러면 C 제곱은 플러스 2가 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다고. 자, 그러면 하나의 문자로 정리가 돼요. A의 제곱에 X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2분의 Y의 제곱이 1이다라고 하는 타원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누굴 통과해? 루트 3,2를 통과하고 있구나. 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자, 얘가 루트 3,2를 점을 지난다 그러면 모든 방정식에서 점 지난다 그러면 이걸 XY에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요. 그러면 A의 제곱에 X는 루트 3이니까 3이 되겠지. 그지? 제곱이니까. 자, 그 다음 A의 제곱 더하기 2에 Y는 2니까 4가 됐다. 그지? 이꼴 1이 될 거라고. 자, 이제 여러분들은 분모에
a제곱, a의 제곱 더하기 2를 곱해서 정리할 겁니다. 자, 얘는 a제곱 더하기 2를 곱할 거니까 3배의 a의 제곱 더하기 6이 될 거고요. 자, 얘는 a제곱을 곱할 거니까 4배의 a의 제곱 이꼴 a의 제곱 더하기 1, a의 4제곱 더하기 2a의 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자, 넘겨주자. 그대로 넘겨주면 a의 4제곱에 자, 여기에 마이너스 5배의 a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5 맞나? 그지? 두 개 합치면 7이니까 마이너스 5배의 a의 제곱에 마이너스 6이 꼴 제로 이렇게 되겠다. 그지? 뭐 당연히 그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그래서 a의 제곱이 뭐가 나오겠다? a의 제곱이 얘가 6이면 6이니까 6 아니면 마이너스 1 나올 건데 야 제곱이 마이너스 1는 없잖아. 그래서 a의 제곱이 6이구나 하고 알아내요. a의 제곱이 6이면 b의 제곱은 자동으로 a제곱 더하기니까 8이잖아. 그지? 그지?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타원의 방정식 얘는 6분의 x의 제곱 더하기 8분의 y의 제곱 이꼴 1이라고 하는 타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라 하고 알 수 있다. 자, 기본형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평행이동이 전혀 안 된 상태를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a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y의 제곱 이꼴 1이라고 하는 놈이고 우리가 자 가정을 a가 b보다 큰 상태로 가정을 하면 얘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거냐면 초점은 c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자, 요쪽 x반지름이 a만큼 y점 반지름이 b만큼 짜부러진 원이라 그랬으니까 x축 방향의 반지름, y축 방향의 반지름 이걸 갖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초점이 당연히 x축 방향으로 f 다시와 f가 생길 거고 여기에 좌표가 c가 되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a의 제곱이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의 형태가 생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던 상태란 말이야. 자, 그런데 얘가 다 기본형이거든. 기본형이면 우리가 타원하게 되면 타원은 처음 정의할 때 여기를 뭐라 그랬냐? 중심이라고 그랬거든.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원이 짜부러진 형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원이 짜부러진 형태면 이 중심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중심이라고 하는 놈이 원의 중심인데 여기서 짜부러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것도 있는데 뭐가 있냐면 얘를 중심이라는 이유는 얘가 평행이동의 중심이야. 얘가 평행이동. 이제는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 원 자체를 평행이동을 시킬 거거든. 타원 자체를 평행이동을 시킬 거거든. 평행이동을 시키고 난 뒤의 모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표준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가 지금 0,0이잖아. 그지? 자, 얘가 0,0인데 이 0,0인 점을 알파, 베타로 평행이동을 시키자는 거야. 평행이동을 x축 방향으로 알파만큼, 베타만큼 이렇게 이제 평행이동을 시키자. 응?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키자. 그러면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키게 되면 요 점 자체가 알파, 베타가 되는 거지. 대략 보면 얘가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될 거야. 자, 보통 평행이동을 하면 어떤 폼이 되냐? 요걸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볼 건데 실제로 식이 이제 어떻게 되냐를 보면 식이 어떻게 되냐? 요걸 보면 식이 자, 보통은 이제 x축 방향으로 알파만큼 y축 방향으로 베타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이러면 우리는 x 대신에 x-알파를 집어넣고 y 대신에 y-베타를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x-알파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y-베타의 제곱 이꼴 1이라고 하는 모양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모양이 되냐 이런 모양이 돼요. 자, 알파, 베타라고 하는 지점에 평행이동을 해요. 중심 자체가 알파, 베타에 딱. 자, 굳이 이제 요쪽을 우리가 x반지름, 요쪽을 y반지름 이렇게 얘기했잖아. 얘가 이제 왜 x반지름, y반지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냐면 x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x축 방향으로 양쪽으로 a만큼 가는 거야. 이만큼 a만큼 가고 이만큼 a만큼 가서 결국은 또 꼭지점이 만들어지는 거지. x축에 생기는 요 양쪽 꼭지점이 생기는 거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렇게 올라가요. b만큼 위아래로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얘가 타원이 만들어지는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게 평행이동을 한 요 폼이라는 거야.
초점 좌표가 당연히 여기서 C만큼 가면 C만큼 가게 되면 요게 초점 좌표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지는 게 평행이동을 했다 그러면 알파, 베타가 중심이 되고 여기서 X 반지름, Y 반지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실제로 알파가 뭐고 베타가 뭐고를 알아야 돼. A라고 하는 거하고 B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굳이 X 반지름, Y 반지름 얘기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A가 되는 거고 여기 길이가 B가 되는 거야. 이건 안 변해. 평행이동 한다고 해서 안 변하고 딱 뭐가 변하냐면 요 중심좌표. 요 중심좌표가 알파, 베타로 변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중심좌표는 어떻게 구할 거냐? 중심좌표는 어떻게 구할 거냐? 되게 간단.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초점과 초점의 딱 중점이야. 초점과 초점의 딱 중점이 중심좌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구체적인 문제로 한번 가보자. 자, 여기 1번. 자, A점이 0,0이고 B점이 4,0이야. 여기에서 거리의 합이 8인 점의 자체를 구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일단 여러분도 뭐 판단을 해야 되냐면 두 가지 판단을 먼저 해야 돼요. 일단 거리의 합이 8이다 그랬으니까 A점하고 B점이 초점인 건 분명해. 그래서 A점이 초점이고 B점이 초점인 상태. 두 가지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뭐 두 가지를 판단해야 되냐면 정확하게는 세 가지야, 세 가지. 자, A점하고 B점이 초점으로 딱 나와 있으면 제일 첫 번째 중심좌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중심좌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중심좌표는 중점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0,0하고 4,0의 중점 2,0이 중심좌표가 되는구나 하는 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얘를 보면 일단 우리 타원하게 되면 요거는 우리가 X축 방향으로 긴 장축 방향이 X축하고 평행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생기는 놈이 있을 거잖아요. 얘는 Y축 방향으로 긴 놈일 거란 말이야. 얘가 X축 방향이냐 Y축 방향이냐 정확하게 A가 크냐 B가 크냐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어떻게 보면 되냐면 초점이 벌어지는 방향을 보면 돼. 초점이 보면 0,0이고 4,0이면 Y는 0으로 일정한데 X가 0하고 4로 벌어지지. 그러면 얘는 X축 방향으로 벌어진 거다. 자, X축 방향으로 벌어졌다는 얘기는 A의 제곱 있고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쓰겠다 라고 하는 그에 대한 얘기가 되신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X축 방향이다 그러면 X축 방향이라 그러면 요 8이라고 하는 놈, 요 놈이 뭐다? 2A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여기 이제 두 번째 판단할 수 있나? 세 번째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C예요, C. 자, C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자, 중심좌표가 나와 있으면 A라고 하는 거는 중심좌표를 기준으로 A는 양쪽으로 X축 방향으로 벌어지는 반지름이고 B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Y축 방향으로 벌어지는 반지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초점이라고 하는 거는 X축이 장축일 때는 X축 방향으로 C만큼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을 기준으로 0,0이라고 하는 거하고 4,0이라고 하는 거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C가 2구나 하는 것까지를 알 수 있다고. 자, 얘만 알면 여러분들은 얘의 타원의 방정식을 금방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얘의 타원의 방정식은 뭐가 되겠다? 일단 자, 얘에 의해서 지금 A가 지금 2A가 A니까 A가 지금 4인 상태잖아. 자, A가 4인 상태면 A가 4니까 여기가 16 들어올 거고요. B의 제곱 더하기 C가 2인 거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B의 제곱이 10이다 라고 하는 건 안다고요. 그러면 분모 X 밑에 있는 분모는 16이 될 거고요. Y 밑에 있는 분모는 12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꼴 1 된다는 건 금방 알 수 있는. 자, 중심좌표가 2,0인 거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0만큼 평행이동한 거랑 X-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Y-0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자, A점이 루트 5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A, B점이 두 개로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AP 더하기 BP가 10으로 만족한다.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뭐라고 바뀐 거냐면 거리의 합이 8이다 라고 하는 편이 얘가 AP 더하기 BP가 10이다 이런 표현으로 바뀐 거야. 어차피 같은 표현인데 다시 확인하는. 자, 그러면 A점하고 B점이 뭔 역할을 한다? 초점 역할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A점하고 B점 초점을 알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세 가지를 알 수 있다. 제일 첫 번째는 중심좌표를 알 수 있어요. 이 중심좌표가 평행이동을 뜻하는 좌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중심좌표는 A점과 B점의 중점. 중점은 2개 더해서 2 나누고 2개 더해서 2 나누면 되지. 그죠? 그래서 얘가 1, 마이너스 1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자, 두 번째는 여기 방향을 알 수 있다. 자, 방향을 알 수 있는데 방향을 알고 되면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인지 아니면 B제곱이 A제곱 더하기 C제곱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자, 방향을 보면 Y는 똑같은데 X가 지금 플러스 루트 5만큼 마이너스 루트 5만큼 이렇게 벌어지고 있지. 그죠? 1을 기준으로. 그러면 얘는 X축 방향으로 벌어지는 놈이다. 자, X축 방향으로 벌어지면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다? A의 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거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이러고 나면 C를 알 수 있어요. C. 자, 얼마만큼 벌어졌냐? 1, 마이너스 1하고 얘. 1, 마이너스 1하고 얘는 양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루트 5만큼씩 벌어지고 있으니까 C가 루트 5가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X축 방향으로 벌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만 가지고도 AP 더하기 BP가 10이다. 그러면 AP 더하기 BP가 2A이고 이게 10이라는 얘기가 되니까 A가 5가 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얘를 가지고 이제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A가 5고 C가 루트 5인 상태야. 그러면 A의 제곱이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인 걸 이용해서 A 제곱이 25가 될 거고 B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5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B의 제곱이 20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러면 다 만든 거야. 자, A 제곱은 25가 돼요. 자, 얘는 평행이동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냐면 1, 마이너스 1. 다시 말하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B제곱이 20인 거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Y 더하기 1의 제곱 이꼴 1 하고 우리가 뭐 타원의 표준형 방정식 얘를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타원의 방정식의 평행이동 혹은 표준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표준형이다 그러면 타원의 표준형이다 그러면 이런 모양을 타원의 표준형이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타원의 표준형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표준형이 어떤 놈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으니까 이 타원의 표준형을 보고 이 타원이 가지게 되는 특징들을 잡아내자는 거예요. 자, 이제 표준형이 딱 나와. 표준형이 들어왔으면 얘를 보고 내가 뭐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냐? 요거야. 얘를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냐? 자, 얘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게 표준형을 보면 얘의 중심좌표가 A, 3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고. 그 다음은 자, A의 제곱이 지금 16인 상태. 16인 상태. B의 제곱이 B인 상태. 그러면 X축 반지름이 4인 상태고 Y축 반지름 얘가 루트 B인 상태. 이런 상태가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던 걸 딱 뒤집은 거라고 보면 돼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초점의 좌표가 1, 3하고 B, 3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는 뭘 만들 수 있다? 중심좌표 만들 수 있다. 두 개의 중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2분의 1 더하기 B, 3이 중심좌표가 되는구나. 중심좌표하고 비교를 해서 이거. 중심좌표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자, 얘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A라고 하는 게 뭐 2분의 1 더하기 B가 되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다고. 자, 거기다가 여기서 우리는 C를 알 수 있어요. C라고 하는 건 어떻게 중심좌표가 얼마만큼 벌어졌나니까 얘하고 얘잖아. 그지? 얘하고 B가 1보다 큰 상태니까 자, 얘하고 얘니까 이거랑 이거 빼면 되지. 이러면 C지. 길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에서 1을 빼버리면 C라고 하는 거 얘가 2분의 B-1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리고 얘가 벌어진 방향을 보니까 X축 방향으로 벌어졌거든. 그러면 우리는 뭐야? A제곱 이꼴 C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B제곱이 지금 B지. 더하기 C제곱 2분의 B-1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넣을 수 있다. A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16이니까 16
자, 얘 가지고 P를 구할 수 있지, 그지? 얘를 가지고 P를 구할 수 있으니까 P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A를 구할 수 있는 이런 형태, 그지? 그래서 그냥 응용 형태, 그러니까 기본적인 미정계수 응용 형태의 형태. 근데 우리가 판단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서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우리 표준형부터 보면 표준형 타원의 이제 중심과 X반지름, Y반지름이 드러나게끔 만들어주는 A의 제곱에 X-알파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Y-베타의 제곱 자, A 이꼴 1이다 라고 돼 있으면 뭐 A가 크냐 B가 크냐에 따라서 X축 쪽으로 긴 거냐 Y축 쪽으로 긴 거냐 요거 차이가 날 거고 긴 쪽으로 초점이 생기는 거지 그지? X축 쪽으로 길면 초점이 X축 방향으로 생기게 되고 Y축 쪽으로 길면 Y축 방향으로 생기게 되는 뭐 요거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형 얘기하고 알파, 베타가 중심이고 여기서부터 X축 방향으로 A만큼 양쪽으로 여기 꼭지점 Y축 방향으로 B만큼 꼭지점 이렇게 되는 거다. 일반형 여기다. 일반형 한 번 더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자 일반형 하게 되는 자, 얘는 AX의 제곱 더하기 BY의 제곱 그냥 풀려져 있는 상태 CX 더하기 DY 나중에 우리가 이거 왜 직선 관계하고 난 뒤에 2차 곡선이라는 걸 모을 거거든. 모으면 이때 이제 A, B, C, D의 조건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A, B, C, D의 조건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타원이 되냐, 타원이 되지 않냐 요거까지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일반형이라 그런다. 먼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 거야. 첫 번째 시간 메인을 요걸 잡은 거고 두 번째는 메인을 요걸 잡고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다. 자, 일반형에 대한 얘기,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 들어가려고. 자, 타원의 일반형 하는 거는 이런 모양으로 준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타원의 일반형을 주고 나면 이 중심좌표나 아니면 양쪽 꼭지점 등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아니면 초점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관들어진 우리가 구해진 꼭지점이라든지 초점이라든지 중심좌표를 이용해서 도형에 적용을 하는 이런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타원이 900x의 제곱 더하기 4배의 y의 제곱 더하기 54x 이렇게 되어 있는 타원이란 말이야. 자, 장축의 양 끝이니까 장축의 양 끝. 우리가 보통 장축의 양 끝이나 단축의 양 끝이 되는 걸 우리가 꼭지점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타원은 꼭지점 4개가 생기는데 이 중에 장축 방향에 있는 꼭지점 요거를 2개를 AB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 AOB의 넓이를 구할 거야. 자, AB라고 하는 점 구하고 나면 O는 원점이니까 삼각형 넓이는 금방 구할 수 있다, 그지? 자, 우리는 일반형을 어떻게 해서 표준형으로 바꾸냐? 꼭지점이라든지 초점이라든지 중심이라든지 이런 거 구하려면 꼭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야. 자,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다.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면 된다.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X는 X대로 모을 거예요. 자, X는 9X의 제곱하고 54X가 있으니까 9배의 X의 제곱 더하기 6X 하고 모으자고. 더하기 나중에 이제 여기 익숙해지면 빠르게 뽑아내는 방법을 이야기할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 내신 대비 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야기를 하겠지, 그지? 지금은 완전 제곱식으로 묶는 거 이거 그대로 가자고. 자, y를 모으면 y는 4배의 y 제곱하고 마이너스 8y예요. 4로 묶으면 뭐가 되겠다? y의 제곱 마이너스 2y가 될 거란 말이야. 자, 이꼴 하고 난 뒤에 마이너스 49 상수항을 넘겨놓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얘를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더하기 9를 붙일 거예요. 정확하게는 81을 더해놓은 거지, 그지? 요걸 이쪽에도 똑같게 더해줍니다. 자, 얘는 더하기 1을 붙일 거예요. 정확하게는 4 곱하기 1이니까 4를 더해놓은 거니까 더하기 4 하고 붙여줄 거예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붙여주면 얘가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9배의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배의 y-1의 제곱. 자, 얘 이꼴 하고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되겠냐? 얘가 32에 36이 된다, 그지? 그래서 36이 되는 거는 이렇게 일단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일종의 이제 전초 작업이라고 보면 돼. 표준형이 되려면 실제 모양 자체는 나누어진 상태에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결국은 4배의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9분의 y. 자, 그래서 4분의 x 플러스 3의 제곱, 그러니까 이게 지금 36을 나누면서 분모가 4가 되는 거고
36 나누면서 분모가 9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표준형을 만들어 놓으면 이 표준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타원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타원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일단 중심좌표를 찍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3,1에서 마이너스 3,1 뭐 이쯤 찍자. 마이너스 3,1에 자, 마이너스 3,1에 우리가 중심좌표를 찍어요. 자, 찍고 난 뒤에 X반지름, Y반지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X반지름은 지금 4로 되어 있기 때문에 A가 2인 거야. 그지? 그러면 X반지름이 2짜리. 다시 말하면 중심에서 X방향으로 이만큼. 지금 필요한 거는 요 꼭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얘는 X좌표가 마이너스 1, 얘는 X좌표가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지? 자, Y반지름 하는 게 9로 되어 있기 때문에 Y반지름은 위로 3만큼, 위로 3만큼. 자, 이쪽으로 3만큼 올라갈 거고 얘로 3만큼 올라가서 타원이 만들어진다. 자, 이쪽 좌표 필요하니까 이거는 좌표로 만들자. 자, 얘는 지금 1에서 3만큼 올라간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3,4가 되겠다. 자, 얘는 아래로 3만큼 내려온 거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된다 하고 우리가 만들 수 있지, 그지? 그리고 타원 쫙 만들어주면 돼. 뭐 참고로 초점 어떻게 할 거니 하는 거 얘기하자. 초점 이야기하는 건 지금 얘는 B가 킨 거지. B가 지금 3인 거고 A가 2인 상태야, 그지? 그래서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될 거다. 그래서 C제곱이 5인 거 알고 있으니까 결국 C라고 하는 게 루트 5가 되어서 여기서 장축 방향으로 루트 5만큼 이렇게 가면 얘가 초점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요 점이지. 얘 두 개의 점을 구하거든. 여기는 이제 AB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타원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고 난 뒤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점들 이런 점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뭘 구하고 싶으냐? 삼각형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을 구하고 싶어요. 자, 밑변을 보면 밑변이 지금 여기서 어차피 3만큼이니까 밑변이 6이겠지, 그지? 높이를 보면 여기가 3이니까 요만큼이 되니까 3이 될 거다. 마이너스 3지점이니까 두 개 곱해서 2분의 1 하면 되니까 답은 9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하는 걸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요. 타원의 성질이다 그러면 나중에는 추가적으로 부수적인 성질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포물선도 마찬가지고 타원의 성질을 하게 되면 타원은 정의에 의해서 생기는 성질 요거밖에 없다고. 자, 타원이다 그러면 타원의 성질이다 그러면 너는 뭘 딱 잡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타원의 성질은 타원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될 때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이 집합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 어떤 타원이 있어. 타원이 있으면 타원이 아무 점이나 잡는 거야. 아무 점이나 잡아. 그러면 두 개의 초점 F와 F' 되는 두 개의 초점. 자, 요 점을 잡았을 때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합은 요 두 개의 합은 언제나 일정하다 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타원의 정의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타원에서 뭔 도형적 성질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일단 1번으로는 얘를 사용을 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봐봐. 자, 이렇게 얘기하게 돼. 오른쪽 그림, 얘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F가 2,0, 마이너스 2,0 이렇게 두 개의 초점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짓을 했냐면 요 F'를 지나는 직선을 딱 긋어요. 직선을 그으면 A점하고 B점 두 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자, A점하고 B점 두 개를 만나게 될 건데 자,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 요렇게 두 개를 그어놓고 요 둘레의 길이를 구한 거야. 요렇게 둘레의 길이를 구한 거야. 자, 얘 둘레의 길이를 딱 구했더니 이 둘레의 길이가 얼마? 16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렇다면 자, 타원의 방정식은 A의 제곱에 X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Y의 제곱 이꼴 1이라고 하는 것밖에 안 줬는데 이 둘레의 길이가 16이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A, B를 구할 거냐. 여기 이제 타원의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는 모양 자체가 지금 모양 자체가 지금은 X축 방향으로 길게끔 돼 있지, 그지? FF''가 X축에 있으니까. 그러면, 자, A점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봐. 자, A점을 기준으로 F''에서부터 A까지 길이, 얘의 길이랑, 그 다음 A에서부터 F까지 길이. 자, 요 노란색 길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 얼마가 될 거냐면 2A가 될 거야.
장축의 길이가 A가 되고 있는 상태, 2A가 되고 있는 상태니까. 자, 그 다음 똑같게 F-에서부터 P까지 그리다. P에서부터 요 F까지 그리. 자, 얘 두 개를 더해버리면 요것도 똑같게 2A가 될 거란 말이에요. 바로 요 성질이죠. 타원이라고 하는 건 타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이라 하더라도 이게 뭐 직선에 의해서 잘라진 점이든 뭐든 간에 요 A가 타원 위에 있는 점이라면 F-까지의 거리랑 F까지의 거리 합은 무조건 장축의 길이니까 장축의 길이는 X축 반지름이 A로 되어 있으니까 2A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2A가 되고 얘가 2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16이라는 얘기는 이 삼각형의 둘레는 이렇게 더한 건데 노랭이하고 보라하고 두 개를 더해도 되지, 그지? 그럼 얘 두 개를 더한 게 16이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얘가 4A가 16이다. 다시 말하면 A가 4다라고 하는 정보를 준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타원의 정의를 이용한 그다 이렇게 보면 돼. 자, A가 4인데 우리는 A가 4인데 C는 초점거리니까 얘는 2라고 하는 건 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장축이 X축 방향으로 되어 있는 놈이니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되는 거다. A 제곱이 16이고 B 제곱은 C 제곱은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란 말이야. 결국은 B 제곱 자체가 뭐 12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치? 물론 B가 뭐니? 그러면 얘는 2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지. 그치?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A 제곱이 16이고 B 제곱이 12가 되어서 두 개를 더하면 28이다. 이렇게 이제 구해지는 거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타원 100분의 x의 제곱 더하기 k분의 y의 제곱 이꼴 1이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얘의 일사분면에 있는 점 P를 잡아요. P를 잡고 난 뒤에 이제 삼각형을 F''를 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삼각형의 둘레가 34라 그랬단 말이에요. 34다. 그러면 34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K가 얼마냐 이제 이렇게 주고 있는 얘기가 이렇게 주고 있는 그러면 이것도 별거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우리는 뭘 할 거냐면 확실한 것부터 먼저 찾아내자. 타원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에 의해서 이 P점이 어디 있는 놈이든 간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더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더하면 자, 지금 주어져 있는 타원의 방정식을 봤을 때 얘가 A가 10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당연히 20이 되는구나 하고 안다고. 자,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둘레의 길이의 합이 둘레의 길이가 34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둘레의 길이가 34면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둘레는 어차피 노랭하고 요 핑크 요 두 개를 더하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요 길이 다시 말하면 장축의 길이가 A 2배 20이 되는 거였고 그리고 34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17이 되는 거. 14가 되는구나 하고 할 수 있지. 자, 얘가 14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C라고 하는 게 7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자, 장축이 X축 방향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A의 제곱 이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고 알아요. 그래서 A제곱이 100이 되어 있는 상태고 B의 제곱은 구할 거고 C의 제곱이 7이니까 49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뭐야?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지.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뭐 51이 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요 K 자리에 들어가는 게 B제곱 아니야, 그지? 얘가 B제곱이야. 그래서 K의 값이 얼마냐? 그러면 51이다. 하고 우리가 잘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 4분의 X의 제곱 더하기 9분의 Y의 제곱 있고 36이라고 하는 타원이 있어요. 이 타원의 F와 F'를 딱 잡고 난 뒤에 P점을 딱 잡았단 말이야. 자, P점을 잡았는데 이 P점을 연결을 딱 시켜보았더니 얘가 수직이더라는 거지. 자, 얘가 수직이면 얘의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되겠냐? 혹은 이 P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겠냐? 자, 요렇게 이제 물어보는 요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형태가 돼 있으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요건데 얘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을 해요.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 자,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면 타원이라고 하면 타원이 가지고 있는 성질 하게 되면 이게 크게 확장을 하지 않고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하고 일정하다. 야. 4분의 X의 제곱 더하기 9분의 Y의 제곱 이꼴 36이라고 더 넣으면 얘는 장축이라든지 장축의 길이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물론 제가 간단하니까 나는 그냥 보이는데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타원이 일반형의 폼으로 되어 있으면 일단 36을 나누어서 이꼴 1폼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9분의 x의 제곱 더하기 4분의 y의 제곱이 1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a가 3이 되고 b가 2가 된다. 라고 하는 건 알 수 있다고. 자,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물론 지금 사용한 건 아니고 이건 뭐 참고로 루트 5가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빠르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자, 우리는 지금 하고 싶은 짓이 뭘 하고 싶으냐면 자,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게끔 하고 싶어. 이거다. 그러면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게끔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길이 얼마니 이 길이 얼마니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방법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무식하게 얘에서부터 얘까지 길이를 m이라고 두고요. 얘에서부터 얘까지 길이를 n이라고 두자고. 그러면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m 더하기 n은 장축의 길이, 다시 말하면 a의 2배인 6이 된다는 걸 안다고 해. 그리고 f의 길이 얘가 2루트 5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루트 5가 되는 거다.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루트 5가 되는 거니까 결국 m제곱 더하기 n제곱 m제곱 더하기 n제곱이라고 하는 거 얘가 2루트 5의 제곱 그러면 20이 된다 그지? 20이 되는구나. 자, 우리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2분의 1 mn으로 구한다. 그러면 우리는 구하는 게 뭐만 구하면 된다? mn만 구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m 곱하기 n만 구하면 된다. 라고 해서 결국은 이거 두 개 가지고 mn 구하는 거는 곱셈 공식 활용을 사용하면 되지. 그지? 자, 얘는 m 더하기 n의 제곱, 6의 제곱에 마이너스 2mn이니까 mn이니까 얘 넘기면 마이너스 16 해서 mn이 8이 되는구나. 그러면 얘는 4가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 이건 한 세 가지 방법 사용할 건데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할 거야.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할 때 n이 뭔지 n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이렇게 이제 mn으로 두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사용할 거냐면 아무 길이나를 t라 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에서부터 얘까지 길이를 t라고 둘 거야. t. 자, 얘에서부터 얘까지를 t라고 두면 장축의 길이가 6이거든. 그러면 얘에서부터 얘까지 길이는 자동으로 6-t가 될 거예요. 물론 지금 초점까지 길이 요 c까지를 우리가 구해봤으니까 얘가 2루트 5가 되는 거니까 이제 이 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을 만들 수 있을 거냐면 t의 제곱 더하기 6-t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 얘가 20이다 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구하고 싶은 게 2분의 1 t 곱하기 6-t를 구하고 싶어요. 자, t를 구하려면 얘를 풀면 되지, 그지? 자, 풀어보면 이 t의 제곱에 마이너스 12t 더하기 36이 20이다 라고 하는 게 나와서 넘기면 t를 구하려면 얘가 16되고 2 나누어서 인수분해하면 되지, 그지? 그럼 t가 구해질 거다. 혹은 자, 근해 공식을 쓰면 되고 우리는 지금 면적을 구하고 싶어. 면적을 구하고 싶으면 t를 구해서 면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t 6-t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지? 근데 이렇게 식을 쓰면 t 6-t가 있다, 이 식에. 어떻게? 자, 우리는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길 거예요. 그러면 16 있고 12t의 마이너스 2t의 제곱이 될 거거든. 자, 2t로 묶어내면 얘가 6-t가 될 거라고. 결국 t 곱하기 6-t라고 하는 게 뭐야? 8이 나오지, 그지? 그래서 얘가 8이다 라고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자, 세 번째, 우리가 지금 구할 때 어떤 걸 구하고 싶으냐면 지금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P점 자체를 구하고 싶어요. P점 자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나는 이 P점 자체를 구하고 싶으면 어떤 짓을 하면 되냐?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 P점 자체를 구하려면 이 P점은 이렇게 구해지면 돼. 여기가 하필이면 수직이지. 자, 얘가 하필이면 수직이면 이 점은 말이야. 요 타원 위에 있는 그 이자, 자, 반지름이 OF가 되는, 반지름이 2루트 5가 되는 요런 원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지. 자, 이 원의 방정식은 뭘 거냐면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반지름이 2루트 5니까 20이 되는 놈일 거란 말이야.
자, 나는 요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실제로 얘랑 얘, 요 두 마리를 연립을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x제곱과 y제곱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수직이라고 하는 걸 처리를 하게 된다. 자, 지금 상태를 보자. 자, 오른쪽 그림입니다. 얘가 36분의 x의 제곱 더하기 20분의 y의 제곱 이꼴 1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자, 36분의 x의 제곱 뭐 이러면 우리 a제곱이 지금 36인 상태. 그러면 a가 6인 상태야. 이걸 가지고 보면 그리합 얘가 2a니까 12가 되는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20인데 자, b의 제곱이 20이면 c의 제곱이 16이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c가 4가 된다라는 얘기가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일단 식을 보고 우리는 기본 정보 얘를 뽑아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자, 우리는 36분의 x의 제곱 더하기 20분의 y의 제곱 이꼴 1이라고 하는 거에 두 개의 초점을 f'-라고 두고 f에서 가장 가까운 꼭지점을 a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여기에 p를 딱 잡았어요. 그리고 f'-를 딱 연결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요 f하고 x축하고 이루는 각도, 요 각도가 60도가 되더라는 거야. 우리는 a점은 요쪽 점을 잡아놓은 거야. 자, 얘가 60도가 될 때 우리는 뭐 p하고 a 사이에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P하고 A 사이에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자,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FF-는 지금 C라고 하는 게 4라고 하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8이 될 거예요. 자,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8이 될 건데 자,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이걸 구할 거야. 자, PA의 길이, 얘의 길이를 T라고 합시다. 얘의 길이를 T라고 합시다. 자, 얘의 길이를 T라고 하면 자동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자동으로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자,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거리의 합이 10이니까 12-t가 될 거예요. 이제 자, 우리는 t만 구하게 되면 t만 구하면 PA의 길이는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가 60도였기 때문에 여기에 수발을 딱 내려봐요. 자, 수발을 딱 내려보면 자, 얘 수발을 딱 내리면 얘가 60도니까 여기는 2분의 1t가 될 거고요. 얘는 2분의 루트 3의 t가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얘가 2분의 1t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8-2분의 1t가 될 거예요. 그러면 봐라. 요 삼각형에서 봐봐. 요 삼각형에서 좀 보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 얘 제곱이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을 쓸 수 있다. 12-t의 제곱 얘가 8-2분의 1t의 제곱 더하기 2분의 루트 3t의 제곱 이런 식을 t의 제곱 이런 식을 적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비교적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자, 얘는 144에 마이너스 24t에 더하기 t의 제곱이 될 거고 자, 얘는 64에 마이너스 8t 더하기 4분의 1t제곱, 4분의 3t제곱, t제곱 나오지, 그지? 없어지잖아. 그지? 넘겨 정리하면 t가 5가 나오는. 그래서 t가 5가 나오면, 얘가 오면 요 길이 알 수 있지. 얘 길이 알 수 있지. 그러면 요 길이까지 알 수 있으니까, 여기는 직각삼각형으로 처리해주는, 이런 짓을 해주면 돼. 그러면 p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